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요전 영상에서는 미국이 자기네 영토의 40%를 돈 주고 샀다. 그런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해외에 땅이 얼마나 있느냐? 대한민국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반도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땅 또는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 땅이 있다 그러면 뭐 뿌듯하죠, 열광하죠. 그런데 거기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땅을 가져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토인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행사해도 엄연히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행사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재산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지라고 하면 국가 소유죠. 뭐 정부 소유죠. 이것도 한 8년 전 통계인데 뭐 그렇게 그동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일단 외교통상부가 토지는 139건, 그 다음에 문광부가 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면은 면적이 67만 584제곱미터, 평으로 환산을 하면 21만 평 정도니까 적은 게 아니죠. 건물도 꽤 많습니다. 건수는 177건이고 그리고 면적은 29만 1815제곱미터니까 1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죠. 뭐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가격이나 토지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 외교통상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공관이죠. 대사관. 사실 이건 80년대 우리가 돈 좀 벌면서 그때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여튼 뭐 토지도 많이 매입하고 했는데 그때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외국 그 대사관을 넓히느냐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지금 국격에 맞는 공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거는 그 개성공단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폭파시켜 버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유지 토지 건물이 한 21만 평 토지 기준으로 2014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입니다. 이것도 한 10년이 넘은 통계네요. 해외 농지 확보 면적에서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주로 이제 연해주 지방이죠. 러시아에 있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면은 17만 헥타르인데, 이건 우리 소유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장기 임대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임차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작물을 우리가 이제 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억 1천만 평 정도 되니까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700제곱킬로미터. 이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면적이 1847제곱킬로미터고 서울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거의 뭐 제주도 면적에 맞먹는 그 해외 농지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요거 뭐 다 지나간 것이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데우 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에 총 130만 헥타르, 그러니까 1만 3천 제곱킬로미터의 농지를 임차해서 옥수수, 팜유, 경작 방안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굉장히 큰 섬이죠. 여기 이제 두 군데 안타나 나리보하고 메나베 멜라키 지역에 총 130만 헥타르, 1만 3천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 대한민국 영토의 10분의 1이 넘는 거를 장기 임차를 해서
옥수수 팜유를 이제 경작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서울, 경기도, 인천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총 경작지가 156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전체 경작지에 비슷한 규모를 빌려서 농지로 우리가 이제 경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정부하고 얘기가 잘 되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첫째는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고 국제적인 비난이 쇄도했어요. 한국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을 99년간 무료로 임대했다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이건 탐욕스러운 신식민주의다. 그리고 그게 개발이 되면 환경이 파괴된다. 뭐 별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비난도 있고 정변으로 이러한 그 대우 로지스틱스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아마 그 도로, 농업용수 개발 등 인프라 투자비를 계산하면은 수익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포기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조건 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땅을 확보하면은 그거는 비용만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우리나라 땅 야따마오카 농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작지가 모자르니까 해외의 경작지를 확보하자 해서 210만 불을 주고 2882헥타르 그러니까 약 21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그 이제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쪽으로 한 1000km 떨어져 있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가구 정도 되는 농업 이민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외국 나가기가 힘들고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데니까 이민들을 갔겠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은 2차, 3차 계속해서 농업 이민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농사를 지어 보니까 그 땅이 영농에 부적절한 땅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덥고 그리고 강수량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토질이 안 좋았습니다. 소금기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에 적절하지 않은 땅이다. 쉽게 말하면 잘못 산 거죠. 지금 같으면 그런 땅 안 사죠. 근데 거의 뭐 한 4년 전에 땅 사라 명령 받고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뭐 제대로 조사를 했겠어요. 땅 확보하는 데만 농지 확보하는 데만 중점을 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왜 방치시켜 놓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 세금, 재산세, 세금하고 관리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몇억 원씩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2017년에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걸 쟁점화 시킨 겁니다. 이 귀한 땅을 왜 이렇게 방치시켜 놓느냐, 이걸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후에 이제 뭐 모은 부처가 또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그 개발 계획을 세워서 영농에는 적당치 않으니까 나무를 심자 또는 뭐 목축지로 개발해 가지고 뭐 소를 키우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별 뭐 꿈 같은 얘기들을 다 해냈는데 결국은 안 될 겁니다. 이건 몹쓸 땅을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소유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외국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치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어떤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영토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2017년도 국정조사에서 야따마오카 농장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한 그 당시 여당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현지인 5가구에게 그 땅의 일부분인 9만 평을 무상 양도했다. 나라 땅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지만 뉴스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당시 뉴스에서 축구장 40배 국유지, 무상양도, 혈세 날릴 위기, 예, 우리나라 영토 팔아먹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머가 또 한참 돌았죠. 비선실세가 개입해서 이걸 무상양도 시켰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비선실세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얘기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건 누구건 간에 아르헨티나 가난한 농부한테 땅 9만 평 무상 양도하는데 뭘 끼어듭니까? 이런 식으로 루머까지 퍼졌는데, 나중에 이제 코이카에서 이 관리를 코이카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상을 얘기했는데 뭐냐면,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의하면은 10년 이상 거기서 경작을 하면 무상 사용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아마 한 9만 평 정도 되는데 아르헨티나 농부들이 들어와서 10년 이상 거기서 경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땅도 안 좋은데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뭐 살았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너희 이 소유권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 너희들은 사용만 한다 라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공증 서류가 이겁니다. 근데 이 공증 서류가, 사용권을 허락한 공증 서류가 마치 무상양도한 계약서로 둔갑이 돼가지고 호들갑을 떨었죠. 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떠드는 정치인이나 그걸 그대로 받아서 받아 적어서 보도를 하는 언론이나, 참 우리나라 정말 그 수준이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야따마우카 농장은 우리가 돈 주고 샀지만은 우리가 재산권만 행사할 수가 있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주권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세를 아르헨티나 정부에다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려면은 우리나라 사람 서너 사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가족까지 따라가고 뭐 그러면요, 몇억 원이 아니라 몇십억 원의 관리비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이게 무슨 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겁니까? 수도권에 있는 겁니까? 아마 도로도 새로 내야 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될 겁니다. 과연 그런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거기서 유전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땅에서 유전이 발견됐으니까 그 유전은 우리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가뜩 요즘 적자 재정 때문에 뭐 디폴트 당하고 IMF에 구제금융 그 신청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해야 반띵하는 거죠. 50% 50%씩 나눠 갖자, 그러는 거죠. 땅에 대한 애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제는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땅은 그건 필요 없는 땅입니다. 뭐 알래스카처럼 한 10년 있다가 거기서 무슨 뭐 금이 발견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 기대하는 시대도 이제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흙을 밟는 어떤 땅, 그게 영토가 아니라 우리의 시장을 영토화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많이 우리가 수출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무기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가성비가 좋죠.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싸니까 폴란드 같은 데도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무기를 사오지 않고 한국 무기를 사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외국의 땅 많이 가지고 있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참 이 야따마우카 아르헨티나에 있는 농장은 저는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 다시 팔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뭐 그렇게 비싼 값 쳐줄까요? 아무튼 해외 영토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고 우리 땅은 있죠.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땅은 있죠.